예. 이제 상담에서 내담자가 어쨌든 사고나 사별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족력의 탐색을 통해서. 그렇다면 상담자가 이제 자살이라고 내담자가 자기 가족 중에 뭐 부모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자녀일 수 있고 이것은 뭐 여러 또 아니면 뭐 같이 있었던 뭐 언니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아주 친한 친구도 될 수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다 포함됩니다. 어쨌든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물어보느냐. 첫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남도록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혼자서 간직하고 계셨을 그 고통감에 대해서 먼저는 인정해 주는 것. 참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혼자 간직하셨을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도 쉽지 않은데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내 혼자 간직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했다 하지만 좀 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살에 관련된 이 사실을 우리 민들레님 말고 혹은 뭐 철수님 말고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걸 이제 좀 사실적인 것들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알고 있었냐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면 훨씬 더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본인의 부모님, 또 자녀, 친구, 아니면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의 어떤 금지가 돼버린 거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금지가 생기면은 어떠냐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이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어때요? 안 해도 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이걸 알게 될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또 있는 거야. 실제로 죽음 외에도 그런 내가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혹시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힘든 것을 지켜오셨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시댁이나 또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혼자 간직하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혼자 이것을 긴 세월 동안 간직하셨을까요? 하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간직했던 그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내담자 안에 작동되는 뭔가 사고나 뭐가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 할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는 추론하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혹 자살을 한 그 사람을 촉발시킨 것이 내담자 자신이라고 내담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에 관련된 일이 외부 요인인지 아니면은 내담자 자신의 일로 촉발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내담자가 그것을 인식하는지를 상담자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머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니 이것만 하면은 이게 그래 힘들었다 어쩔래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 요인이냐 당신 내부에서 일어난 당신의 어떤 죄책감에 대한 부분으로 있느냐. 죄책감에 대한 정서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부분들을 너가 그랬으니까 너가 그랬잖아. 너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라 그럴까. 그 자살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그 나왔던 작은 아씨들의 누군가 원령가의 이사장인 박재상이 죽었을 때 그 두째 딸 두째 아신 기자가 뭔가를 이제 파헤쳐서 자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여론몰이를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도 그러한 가족의 여론몰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거를 분리를 한 상태인지 분리를 안 하고 그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자가 면밀하게 이제 계속 그 고통들을 공감해 주면서 탐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거,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그 자살에 관련된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목격했습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자살이라는 것은 목격자와 내가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은 것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라는 것은 내가 와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죽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일어나 보니까 뭐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의 질문을 묻다 보면은 그 자살자가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가 그 이야기 속에 대부분 묻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묻어 나올 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 묻어 나오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계속 울거나 흐느끼거나 그 다음에 되게 힘들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질문을 어떻게 스탑하고 그 내담자의 감정을 맞아요. 괴롭고 우실 수 있으세요? 그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알려드렸죠. 크게 우시라. 울어도 괜찮으신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소리 내서 우셔도 된다. 사실은 몇십 년 동안 내 안에 감정이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겠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 내서 우셔도 된다. 이 감정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이 무서움들이 일부적으로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너무 큰 이 감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감정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큰 뭐 까만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큰 감정이 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려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가려버린 이것들이 뇌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야가. 근데 이제 이것을 꺼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담자 안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면서 동시에 이 내담자가 감정을 꺼낸과 동시에 그냥 감정이 시원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시원해지지 않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꺼내놓음과 동시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게 이제 아이패드인데 제가 내담자의 그 숨겨놨던 감정, 억압했던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 아이패드를 열면 이 안에 무수한 파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파일 저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파일을 실행하면 어때요? 막 컴퓨터가 실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구동되어서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딱 지정해서 파일을 불러오죠. 즉 내담자도 이 감정이라는 것을 억압해서 딱 저장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상담자하고 대면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고 있을 때는 이 억압되어 있는 감정의 한 파일을 불러낸 거예요. 사고나 그 사별이 아니라 자살이었다는 그 파일을 불러낸 거예요. 띠디디디 짠짠 불러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억압되었던 많은 감정들이 이 파일의 디렉토리처럼 연결되어 있듯이 그걸 얘기하면은 다양한 파일들이 우리가 컴퓨터 열 때 막 나오듯이 그렇게 감정들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은 막 두려움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감정들은 슬픔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마다 그때 나오는 감정이 가장 크게 나오는 감정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억압되어진 것들을 주로 나오는 처음에 큰 감정들은 슬픔이라는 감정들이 많이 나오고 무서움이라는 감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같이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상담자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울고 나서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계속 이걸 질문하기보다 한꺼번에 하기보다 맞아요. 지금 이제 조금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약간 좀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내담자들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아우 시원해 좋아요 이런 내담자들은 1000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머리가 깨질 때 가슴이 막 더 터질라 그러고 가슴이 막 아주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있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억압된 감정들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너무 상담자가 내가 뭐 잘못 건드렸나 놀라지 말고,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관해놨던 많은 감정들을 꺼내서 얘기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감정과 신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또 계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라앉혀놨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꺼내놓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고 더 슬퍼질 수 있고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담해서 이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감정들을 바라보고 함께 저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일어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저한테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좀 어떠셨을까요? 지금 마음 좀 어떠신가요? 심정이 지금 좀 몸은 괜찮으신가요? 이제 먼저 몸을 물어봐야 되겠죠. 어떠셨을까요? 이러면 잘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보다는 좀 지금 몸은 어떠신가요?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그 정도, 이 정도 하면 한 50분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내담자고 반응하면서 가는 것들은 약간의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질문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부분들에 들어가서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아까 얘기했던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봤거나 들었을 때, 특히 이제 목격했을 때를 만약에 들었다는 말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어떠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디까지 물어보고 확인하셨냐? 그리고 지금 내가 많이 목격했다 그러면 그 목격했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딱 블랙박스 안에 넣어버린 것처럼 넣어버리면 감정이 처리가 안 되는데, 이제 안전한 상담실의 환경 속에서 상담자와 함께 그 무서운 방을, 캄캄한 방을 혼자서 못 가잖아, 무서워서. 근데 상담자가 손을 잡고 함께 저와 함께 그 부분들을 불을 비춰서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들어가서 손을 잡고 상담자가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불? 공감, 반영, 인정, 이런 이제 그 불빛을 비춰주면 그 어두워서 무서웠던 못 갔던 방을 상담자와 함께 손을 잡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세부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담을 진행하다가 다음 슈퍼비전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제가 유튜브에 뭐 어떻게 이런 그 신체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은 좀 찾아보셔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